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상환 기자입니다. BYD 아토3 첫 번째 시승기에 이은 두 번째 컨텐츠, 바로 1회 충전 시 얼마만큼 갈까입니다. 이 녀석 환경부로부터 받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복합 기준이에요. 321km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숫자가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유럽 기준이죠. WLTP는 420km라고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100%까지 완전 충전을 한 다음에 321km 이상 달려보고 그 뒤에도 여분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 알맞게 쓸 수 있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100% 충전을 다 마쳤을 때 아토3는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와, 정말 321km라고 떠 있기는 해요. 아, 그만큼 더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여기는 지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근처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강남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서 미팅을 본 다음에 수원도 잠깐 들려야 되고요. 그래서 동탄까지 경기 남부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을 마치고 둘째 날은 대전을 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번 갔다 와 보면서 321km 이상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작부터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열심히 달려서 강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을 해서 강남역까지 한 21km 여기 지금 강남역에 도착을 했거든요. 일단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부터 강남역까지 누적 주행 가는 거리를 빼보니까 21km 달렸다라고 뜨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아까 321km였잖아요. 근데 지금 311km, 10km 썼다라고 뜹니다. 배터리는 3% 떨어졌네요. 확실히 누적 거리보다는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적게 줄어든 건 맞습니다. 자, 1시간 반 정도의 미팅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수원을 찍고 동탄을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동탄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6시 반 도착인데 지금 완전 퇴근 시간 절정이라 더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52km 누적 주행 가는 거리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러시아워 시간 속에서 BYD 아토3가 얼마만큼의 효율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역에서 동탄 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498km를 누적거리로 뜨니까 처음 시작할 때 452km였거든요. 46km를 달렸는데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311km에서 271km로 40km 달렸다라고 뜹니다. 배터리 잔량은 97%에서 84%로 13% 썼네요. 실질적으로 일단 트랙 컴퓨터 상으로만 보면 한 6km 정도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걸로 나오는데, 아까 도심 속에서 달렸을 때랑은 약간의 효율에서 조금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했고 또 러시아워에서 가감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더 효율은 아까 도심에서 달렸을 때보다는 살짝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날 대전을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그다음에 국도까지 주행을 해보면서 진짜 실제 이 차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전비, 주행 가는 거리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틀차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대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BYD 아토3와 함께 달려야 됩니다. 어제 생각보다 괜찮은 전비를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영하 10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기차한테는 불리한 가혹한 조건인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토3 얼만큼의 전비를 보여줄지, 거의 한 왕복 200km 달려야 되거든요.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버튼을 누르고 그래픽은 볼 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271km 84%, 누적거리는 498km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냥 혼자 조용히 대전을 내려가기에는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화면을 켰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아토3의 특장점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먼저 지금 제가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바로 주행 보조 시스템에 있습니다. 뭐 나름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BYD 코리아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런 차간거리나 뭐 차선 이탈 잘 잡아주나 이런 부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쭉쭉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일단
일단은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차간 거리를 뭐 잘 잡아주는 건 맞지만 이 가감속을 이어나가는 과정이 무척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반대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차선 이탈, 살짝 차선을 벗어날 때 스티어링 휠에서 미세한 진동과 함께 딱 잡아주는 요 느낌 자체는 그렇게 클린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차분하게 막 스무스하게 차선 이탈을 온전히 잡아준다라고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두 손을 다 놓고 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경고라든지 뭐 진동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빨리 손을 잡아라. 근데 BYD 아토3는 생각보다 꽤 시간이 깁니다. 지금도 꽤 오랜 시간 손을 놓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물론 소리를 이제 말하기는 하네요.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길다라는 부분은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률이 꽤 오랜 시간 심하게 쭉 이어지는 구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뭐 엄청 라이벌 대비 아주 부드럽게 쭉 잡아주거나 이런 느낌은 좀 덜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자율주행 기능,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가장 많이 활성화하는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진에서 고속도로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뭐 지금의 시스템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엄청나게 고급스럽거나 정교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차를 굴리기에는, 그리고 자주 활용하는 구간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 기능 알차게 다 넣어줬다라는 거는 충분히 저는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미처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지금 카플레이를 활성화시켰거든요. 큼직한 화면에 네이버 지도를 띄워놓고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화면 회전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로테이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자체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는 화면 지원이 되는데 카플레이는 다시 가로로 돌아가면서 활성화가 된다 라는 부분은 이 차를 오랜 시간 다루면서 알게 된 기능이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배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비 테스트 중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BYD 아토3는 60.4kWh급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BYD가 만들고 있죠.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는데 셀 투 팩 방식으로, 원래는 셀 다운 모듈 다운 팩인데 모듈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이어붙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은 용량이면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약간 날이 촘촘히 박혀 있는 듯한 그 정도로 패키징이 아주 짱짱하게 표현되어져 있다. 그래서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효율이 좋다라고 BYD 코리아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라이벌은 어떤 정도 사이즈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느냐. 먼저 EV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80kWh를 넘어갑니다. 확실히 크긴 크죠. 그리고 NCM 배터리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정도가 이 녀석과 좀 사이즈 자체는 비슷해요. 한 64kWh급 되는데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그나마 좀 비빌만한, 근데 주행 가는 거리만 놓고 보면 확실히 현대차, 기아가 세기는 합니다. 이 녀석은 환경부 인증 기준 321km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니로라든지 코나 일렉트릭 또는 뭐 EV3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150km 이상 더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EV3 롱레인저가 조금 사기 캐릭터이긴 한데 500km대도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환경부 숫자는 정말 믿지 않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지금 전비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딱 321km 누적거리로 딱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 잘 잡았어요. 영하 8도 9도 지금 계속 찍히고 있거든요. 아주 가혹한 전기차의 전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BYD 아토3는 얼마만큼의 주행거리 전비를 보여줄지 부지런히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보겠습니다. 50% 남았는데 160km. 100%에 320km? 정확한데? 자, 여러분, 드디어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인데요. 제 학교이기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도 좀 찾아볼 겸 대전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BYD 어떻게 됐냐 한번 봅시다. 근데 많이 쓰긴 했어요. 일단은 너무 추웠기 때문에 히터를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뭐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다 틀어 놓았고요. 그리고 변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정한 부근에서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속을 많이 했고 굉장히 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가속 페달을 시원하게 밟았더니, 자, 아까 출발할 때 일단 누적거리 먼저 한번 볼게요. 아까 출발할 때는 498km였거든요. 지금 624km이니까
126km를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리,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271km였는데 지금 135km, 136km를 달린 걸로 나와요. 누적거리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비가 더 떨어진 거죠. 이번에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누적거리는 126km인데 사용한 전비는 136km, 10km 더 썼네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84%였거든요, 배터리가. 지금은 42%를 썼습니다. 많이 쓰긴 했다. 아, 확실히 겨울철 쉽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지어놓고 다시 올라갈 때 전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서 간단한 일과를 마쳤고요. 이제 지금 오후 2시 44분인데 빨리 동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학교 안에서 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625km 누적거리, 그다음에 134km 달릴 수 있다라고 뜨네요. 42%. 이번에는 국도도 적당히 활용할 거고요. 고속화도로도 달릴 거고 고속도로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km, 130km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효율을 보여줄지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동탄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쉽지 않았어요. 아, 되게 쫄렸는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일단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뜨지 않아요. 그리고 즉시 충전하세요라고 뜨죠. 배터리 2% 남았는데 743km 누적 거리거든요. 제가 100% 완충했을 때 321km 갈 수 있다라고 떴고, 그리고 나서 100% 완충 처음 시작했을 때 누적 거리가 431km였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100%까지 321km 다 쓴다는 조건 하에 누적 거리가 752km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743km, 한 9km가 부족하죠. 그리고 2% 남았으니까 지금 막 1%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추 그냥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거의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321km 환경부 인증 수치, 그리고 충전했을 때 다 썼을 때까지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전기차들, 특히 환경부 인증 수치가 좀 짜잖아요. 그래서 실주행거리는 조금 길어서 내심 기대도 해봤는데 BYD 아토3 같은 경우는 정확했습니다. 제가 환경부 맨날 안 믿는다고 하는데 이번엔 믿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오늘의 날씨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오늘 낮 기온 5도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영하 10도 가량 됐었고 어제 일부 테스트를 했을 때 영하 3, 4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매서운 한파가 이번 주 내내 이어졌었거든요. 이를 감안하면 또 수치 괜찮습니다. 참고로 요 아토3 저온 상태에서의 인증받은 게 한 308km, 309km 정도 되거든요. 이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저온 수치보다는 그래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LFP 배터리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라는 점, 그리고 히터 빵빵하게 아낌없이 몇 시간 동안 틀었거든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최대한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각종 기능들도 아낌없이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에코와 노멀 거의 50대 50으로 활용을 했었고, 급가속은 하지는 않았어요. 제한 속도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이어나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 따져봤을 때 날이 좋을 때, 가장 온화한 봄이나 가을철에서 여유롭게 그냥 평상시 주행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도심 속에서 활용한다 라고 하면 한 번 충전하면 350km 정도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BYD 아토3 만만치 않았거든요. 굉장히 쫄렸고, 출퇴근 러시아워 뿐만 아니라 이런 국도,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막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영하의 날씨에 웬만한 거 막 히터 다 틀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환경부 인증 수치 321km와 거의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저온 상태임을 감안하면 훨씬 더 그래도 좀 잘 나온 수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BYD 아토3와 함께 전비 테스트 1박 2일에 걸쳐 해봤고요. 이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